우리의 인식체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우리의 적으로만 여겨져 왔던 소련. 그 소련과 오늘부터 역사적인 수교 관계를 수립하게 됐다는 뉴스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1990년 9월 30일 우리나라와 소련의 대표는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했고 곧바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991년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이 체결한 조약상 권리와 의무, 국제기구에서의 지위 등을 러시아가 승계하였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올해를 한러수교 30주년의 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상품 박람회, 경제포럼,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였지만 코로나로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양국 교류에 물꼬를 트게 된 계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이, 1984년 LA 올림픽에서는 소련이 불참하였던 데 반해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미국과 소련 모두 참가하였고 역대 최대인 160개국이 참가하여 말 그대로 인류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북방정책을 천명한 노태우 정권은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잘 활용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비밀리에 전달했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도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9년 정식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었지만 서울의 소련 상공회의소가 개설되고 모스크바에 코트라 무역관이 문을 열면서 양국의 기업인들이 왕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라는 모스크바 무역관을 시작으로 동유럽의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도 무역관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확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교류부터 시작한 양국 간 관계는 다음해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차 한소 정부 대표단 회담에서 김종인 경제수석이 마슬류코프 부총리와 만나 수교 방식을 합의하면서 정식 국교 체결의 단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근 무역협회는 한러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8억 9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과 러시아 간 교역은 2019년 223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상호 간의 관광객도 1990년 3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물자와 사람 모두 양국 간 이동이 수교 후 30년 만에 25배 증가한 것입니다. 정식 수교 전이었던 1989년부터 모스크바를 드나들며 시장을 찾던 우리 기업들 중 이제 러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선 기업들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시장 조사 기관인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가 러시아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선정한 2019년 러시아 최고 브랜드에서 삼성이 18.5%를 득표하여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은 9년 동안 러시아 최고 브랜드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2019년에도 아디다스가 2위, 나이키가 3위이고 경쟁사인 애플이 4위였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 다양한 가격대로 폭넓게 러시아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고 TV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도 매장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아의 리오와 현대의 솔라리스, 그리고 SUV 모델인 크레타가 2019년 러시아 판매 대수 탑5에 올랐습니다. 현대의 솔라리스와 기아의 리오는 2016년 17년 최고 인기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8년 인기 모델을 집계한 이래 20년 넘는 기간 동안 외국 브랜드가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은 딱 이 두 번밖에 없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생산 10년째를 맞은 올해 2월 누적 200만 대를 생산했다는 뉴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처음 러시아에 수출을 시작한 경동나비에는 10년 만인 2018년 보일러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6년 연속 벽걸이 가스보일러 시장에서 점유율 20%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브랜드 시상 난방기기 부문에서 3회 연속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 왕래가 시작되면서 선원들과 보따리상이 러시아에 팔기 시작했던 도시락 라면과 초코파이는 이제 러시아 국민라면, 국민파이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은 2019년까지 누적 판매량이 55억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한국 내 판매량보다 7배가 많은 양입니다. 도시락과 오리온 모두 러시아의 공장을 2개씩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리온이 트베리 제1공장을 증설하여 초코파이를 연간 10억 개 이상 판매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도 롯데가 모스크바 최고 중심가인 아르바트에 지은 호텔이 최고급 호텔로 자리 잡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마라, 블라디보스톡 등으로 호텔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도 매우 큰 성과였습니다. 이 협정을 계기로 양국 간 관광객 등 인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관광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기 시작한 것도 무비자의 영향이 컸고 이 때문에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 횡단 열차 등 이색 관광에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과들은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러시아 활용 가능성을 생각할 때 아직 부족합니다. 러시아는 인구 1억 4천만 명의 거대 시장입니다. 구소련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배후 시장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막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잠재력에 비하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과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교육 규모가 30년 사이 25배 커졌다고 하지만 주요 교육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제 유가에 따라 교육 규모가 크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 대기업 제품이다 보니 경제 교류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보다 많이 진출하여 보다 폭넓은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협력의 저변이 탄탄해지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를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주변 4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색적인 관광지 이상으로 우리들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가 더 발전하지 못했던 원인, 그리고 역사 속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 우리에게 있어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